자, 센수학 확통 331번이에요. 여학생 200명이 있고 남학생 300명이 있는데 A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25명, B 영화를 관람한 29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이었다. 자, 먼저 표로 이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고 A 영화, B 영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여학생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여학생 전체 인원은 200명, 남학생 전체 인원은 300명이에요. 그 다음에 A 영화를 관람한 인원은 270명, B 영화를 관람한 인원은 290명입니다. 그 다음에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290명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남학생 인원을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여학생 인원이 지금 A 영화 관람한 인원 중에서 여학생 인원이 125명이니까 남학생 인원은 270에서 125를 빼서 145명.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남학생 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290에서 110을 빼서 180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남학생 인원하고 여학생 인원을 봤을 때 145명하고 180명을 더하면은 145랑 180을 더하면은 325명이죠. 자, 근데 남학생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A, B 둘 다 본 남학생 인원은 25명이에요. 자, 같은 식으로 여학생도 A, B를 모두 본 인원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은 자, 125랑 110을 합치면은 235명이 나와야 되는데 200명이 나왔죠. 따라서 A, B를 모두 본 인원은 35명.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래요. 자, 그럼 이 25명과 35명을 합쳐서 60명 인원에 한 명을 갖다 뽑았다는 얘기죠. 60명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남학생이면서 A, B 영화를 모두 본 사람, 여학생이면서 A, B 영화를 모두 본 사람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다 된 것 같죠? 자, 60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25명이 남학생이에요. 60분의 25. 자, 이걸 약분하면은 5일은 5, 12분의 5가 되겠죠. 2번이죠. 자, 유형 4번을 전체적으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표 문제 336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 자, 지금 비가 내리는 경우랑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 자,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7. 그럼 비가 내릴 때 질 확률은 0.3이라는 얘기죠. 여사건이니까 바로. 그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 자, 이길 확률은 0.5. 그러면은 비가 질 확률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질 확률은 0.5. 뭐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면은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0.8이라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서 확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 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갖다 물어보니까 일단 비가 내려서 이기는 경우랑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기는 이 두 경우의 확률에 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가 내릴 확률은 0.2라 그랬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비가 내렸을 때 이길 확률이니까 0.7을 곱해줘야 돼요. 27, 14, 0.14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일단 0.8입니다. 여기. 자,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죠, 요거. 자, 0.5, 58, 40, 0.402예요. 자, 이 둘의 합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54. 자, 이게 바로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7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2학년은 남학생이 120명, 여학생이 80명이래. 이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수학 동아리. 자, 수학 동아리 인원을 갖다 이렇게 남녀 걸쳐서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남학생은 75명이 있고, 자, 여학생은 K명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남자 인원은 120명, 여자 인원은 80명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걸 봅시다. 자,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자, 그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A 사건은 임의로 2학년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수학 동아리 인원을 갖다 뽑을 확률이죠. 그러면은 전체 인원은 남녀 합쳐서 200명 중에서 수학 동아리 인원은 75 플러스 K명이에요. 자, 그래서 PA가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PB는 200분의 80이죠. 뭐 간단하죠. 자, 이거는 20분의 8이 될 테니까 5분의 2 이렇게 좀 확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돼야 된대요. 자, 우리 이거 독립사건이 될 조건은 자, 이거죠. 자, PA랑 PB,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의 곱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아지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독립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는 아닌데, 독립사건의 정의는 아닌데, 독립사건임을 확인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지 그거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바로 뭐냐면은 이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뜻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사건은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 B 사건은 여학생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 동아리 학생이면서 동시에 여학생을 뽑는 그런 사건의 확률이죠. 자, 뜻으로 보면은 자, 여기 K명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원 200분의 K가 바로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죠. 자, 그럼 이게 독립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랑 같아야 된다? PA랑 PB의 곱이에요. 즉 200분의 75 플러스 K 곱하기 5분의 2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 없애버리고 여기다 풀게요. K 이퀄 5분의 2에 75 플러스 K요. 자, 양변 5배 하면은 5K 이퀄, 자, 2 곱해주면 150 플러스 2K. 자, 이걸 풀죠. 그러면 3K는 150, 따라서 K 값은 355. 자, 50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그 다음 364번입니다. 자, A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자, 2차 시험이 약간 이제 확률이 높네요.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이거는 좀 경우를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차 시험에서 3명이 모두 다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2명, 2차에서 1명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1차에서 1명, 2차에서 2명, 마지막으로 1차에서는 0명, 2차에서 3명이 나오는 경우, 이거죠. 자, 그럼 일단 먼저 1차에서 3명이 나오는 경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차에서 3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2차에서는 1명도 통과하지 못해야 돼요. 1명도 통과하지 못해야지만이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시험에서 3명이 통과할 확률 이렇게 봤는데, 지금 5명의 모듈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5C의 3에 4분의 1의 3승, 자, 나머지 2명은 통과를 못해야 되니까 4분의 3의 2승이죠. 자, 이 상태에서 2차 시험에서는 1명도 통과를 못해야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자, 일단 1차 시험에서 3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2명이 남아서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럼 2명은 모두 다 불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인 3분의 1의 6건의 확률, 3분의 2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확률 계산 끝났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는 2명, 2차 시험에서 1명 합격할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자, 1차 시험에서 2명을 합격한다 라고 하면은 5C의 2에 4분의 1의 2제곱, 4분의 3의 3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자, 일단 1차 시험에서 2명이 붙었으니까 2차 시험에 3명이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럼 3명 중에 1명이 합격한다는 얘기니까 3C의 1에, 자,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계산하죠. 곱하기 3C의 1에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시험에서는 1명이 통과하고, 자, 이제 계산 바로 할게요. 5C의 1에 4분의 1, 4분의 3의 4제곱.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2명이 합격해야 돼요. 1차 시험에서 1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2차에는 4명이 이제 시험을 치르겠죠. 그럼 4C의 2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1차 시험에서는 모두 불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3명이 합격하는 경우요. 자, 1차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할 확률은, 자, 6건의 확률 4분의 3의 5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3명이 모두 합격을, 2차 시험에서 5명 중에서 3명이 합격해야 되니까 5C의 3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4개를 전부 합쳐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합치는 게 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일단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이 좀 귀찮은데요.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5C의 3은 10 곱하기, 자, 이거 다 계산하지 말고 거듭제곱 표현을 그대로 두면서 계산할게요. 자, 분모는 4의 5승, 3의 2승분의 3의 2승, 2의 2승 해서 3의 2승이 지워지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은, 자, 5C의 2랑 3C의 1을 곱해야 되니까 30 곱하기, 마찬가지 분모 4의 5승 들어오겠고, 3의 3승 분의 3의 3승 곱하기 2의 2승이에요. 자, 3의 3승 역시 지워지고, 자, 세 번째 식, 자, 5C의 1 곱하기 4C의 2, 5, 6, 30 곱하기, 자, 4의 5승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의 4승 분의 3의 4승 곱하기 2의 2승, 역시 3의 4승 지워지는 규칙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5C의 3, 10에다가 4의 5승 곱하기 분모 3의 5승분의
3의 5승 곱하기 2의 2승이에요. 3의 5승 역시 지워집니다. 자, 이제 요 4개의 값을 다 더해 봅시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요. 자, 전부 다 똑같이 4의 5승 2의 2승, 4의 5승 2의 2승, 4의 5승 2의 2승, 4의 5승 2의 2승, 그러니까 4의 5승분의 2의 2승이라는 공통인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4의 5승분의 2의 2승 묶어내고, 그 다음에 10, 30, 30,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의 5승분의, 자, 2의 2승은 4로 보고, 자, 요거 4개 합치면은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의 4승분의 1 곱하기 80 이렇게 될 텐데, 자, 일단 지워보죠. 자, 80이 16의 배수니까 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5가 80이니까 5, 즉 16분의 5가 되겠죠. 자, 확률 계산 끝났어요.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16 플러스 5 이퀄 21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수능 특강 확통 조건부 확률 단원의 예제 1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에서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냈대요. 4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7일 때, 자, 이게 조건부죠. 자, A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때 세 번째로 큰 수가 5가 될 확률, 자, 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우리 이제 이론에 의하면 A 사건이 일어날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 기준을 이제 볼 텐데, 자, 4개의 숫자를 뽑았어요. 자, 4개의 숫자를 뽑았는데, 자, 이걸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칩시다. 뽑아서.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큰 수에 7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제일 큰 수를 뽑을 경우의 수는 7보다 큰 19, 8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C에 1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숫자는, 자, 지금 7보다 작은 6에서부터 1, 즉 1에서부터 6까지 6가지 숫자 중에서 2가지를 그냥 뽑으면 돼요. 자, 따라서 분모는 3C의 1 곱하기 6C의 2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큰 수가 7일 때, 즉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큰 수가 5면은 5가 여기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7보다 큰 경우의 수는 3C의 1이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 5가 여기 이미 들어갔으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 들어올 숫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 3, 2, 1 중에서 어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4C의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올라가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산해 봅시다. 3C의 1 약분되고, 자, 분자는 4, 6C의 2는 2분의 6, 5, 3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4, 2번이 되겠네요. 자, 확통 수능 특강 예제 3번 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한대요. 자, 이 시행에서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숫자 n, n 플러스 3, n 플러스 4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bn이라고 한대요. 자, 두 사건 A의 여사건과 B의 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들의 합은, 그랬으니까 자, A 여사건하고 그다음에 bn이라는 사건이 독립이니까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PA 여사건 PBN을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PA의 여사건에 대한 겁니다. 자, 지금 A라는 사건이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거니까 A 여사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그럼 1, 2, 4, 5, 7,
8. 자, 이렇게 이제 6개 중에 하나를 뽑는 사건이 되겠죠.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시행 자체가 카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PBN인데, 자, BN이라는 사건은 N이라든지 N 플러스 3이라든지 N 플러스 4 중에 어떤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PA 여사건은, 자, 지금 6개가 있고 B에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게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그다음에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해서 9분의 2라는 확률이 항상 나오죠. 자, 이것에 대해서 A 여사건과 BN의 교집합, 자, 이걸 했을 때 똑같이 9분의 2가 나오는 그런 n 값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직접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B1부터 한번 보죠. 자, B1이라는 사건은 1하고 4하고 5라는 카드를 뽑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B2는, 자, 2하고 5하고 6이라는 카드를 뽑는 사건. 그다음에 B3은 3하고 6하고 7 중에 어떤 하나를 뽑는 사건. B4는 4, 7, 8. 자,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뽑는 사건. 그다음에 B5는 5, 8, 9 중에 어느 하나를 뽑는 사건이에요. 자, n 값이 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n 값이 5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B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A의 여사건하고 Bn의 공통되는 사건, 즉 곱사건의 확률이 9분의 2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A 여사건을 한번 다시 보죠. 요 부분. 자, A 여사건을 보면 1, 2, 4, 5, 7, 8이에요. 그 다음에 B1, B2, B3 이런 식으로 봐서 교집합이 되는 거, 공통되는 게 몇 개가 나오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좀 개수를 써볼게요. 자, 먼저 B1을 한번 봅시다. 자, B1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게 1하고 4하고 5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B2는 2, 5, 6이니까 2하고 5 2개가 있어요. B3은 3, 6, 7이니까, 자, 3, 6, 7 하나밖에 없죠. B4는 4, 7, 8 4, 7, 8이니까 4하고 7하고 8이 A의 여사건하고 공통이에요. 그래서 3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5는 5, 8, 9인데 5, 8, 9는 5하고 8이 A 여사건하고 공통이니까 2개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공통된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지금 3개, 2개, 1개, 3개, 2개 이렇게 나왔는데, 9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2개가 되는 B2랑 B5만 지금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가능한 n의 값의 합은 2하고 5가 되면서 7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자, 3번 문제, 요 레벨 2의 3번 문제예요. 주머니에 일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 자, 주머니에 일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고,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답니다. 자, 주머니 안에 이런 식으로 공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 적혀있는 공을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자. 복잡한데, 자,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꺼낸 공이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꺼낸 공이 2였을 경우입니다. 자, 꺼낸 공이 1이 되면, 자, 여기 보면은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 적혀있는 공을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1은 한 개만 더 추가돼서 5개, 2는 3개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2를 꺼냈다 라고 하면은 1은 그대로 4개가 되겠고, 2는 2개가 추가돼서 5개가 되겠죠. 자,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7개 중에서 4개가 1이니까 7분의 4의 확률로 1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자, 두 번째 경우는 7분의 3의 확률로 2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서 풀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 주머니에서 다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대요.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이에요. 자, 곱이 홀수면 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짝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무조건 1만 3개를 꺼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확률 계산을 해보면은 자, 7분의 4의 확률로 첫 번째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총 8개 중에서 3개의 공을 뽑는데 1만 3개를 뽑아야 되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 자, 7분의 3의 확률로 두 번째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역시 홀수만 뽑아야 되니까 총 9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1이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의 확률의 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는 7분의 4에다가 자, 8C의 3, 3, 2, 8, 7, 6, 5C의 3. 자, 5C의 3은 10이죠. 5C니까 그러면 6 없어져서 얼마 되나요? 7, 4, 2, 8, 2, 50, 7, 7, 49분의 5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확률 나왔고, 자, 두 번째 계산해 봅시다. 7분의 3 곱하기 자 9C의 3, 4C의 3인데 자, 뒤에 있는 3 부분이 이제 서로 약분된다라고 생각하면은 9, 8, 7, 4, 3,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2, 8, 3, 3은 9, 3 약분되고 49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해서 두 확률을 합쳐야 되니까 49분의 1 더하기 49분의 5, 즉 49분의 6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의 값, 즉 분모랑 분자를 합치라라고 했으니까 자, 6 플러스 49가 돼서 55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벨 2의 6번 문제입니다. 세 학생 ABC가 포함된 8명의 학생의 그림과 같이 두 줄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임의로 앉으려고 한다. A와 B가 같은 줄에 앉을 때, 자, 이게 지금 조건부죠. 같은 줄에 앉을 때 A와 C가 같은 줄에서 서로 이웃하여 앉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A와 B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 자, 확률분의 확률이긴 한데 이렇게 자, 이거 경우의 수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조금이나마 계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A와 B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와 B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일단 둘째 줄에 앉는 경우랑 첫째 줄에 앉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느 경우나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할게요. 자, 먼저 둘째 줄에 A와 B가 그러니까 둘째 줄에 A와 B가 같이 앉는 경우, 그러니까 A와 B가 둘째 줄의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이 둘째 줄 4개의 의자 중에서 어떤 2개를 골라서 A, B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4P의 2가 될 거예요. 자, 4P의 2의 방법으로 A, B가 둘째 줄에 어딘가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자리가 6개이기 때문에 6명이 각각 앉아야 되겠죠. 6팩토리얼 가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둘째 줄에 A와 B가 앉는 경우고 첫째 줄에 A와 B가 앉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서 곱하기 2 하면은 자, 이게 바로 A와 B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예요. 자, A, B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의 수를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로 올릴 A와 C가 같은 줄에서 서로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 A하고 B는 같은 줄에 있으면서 A하고 C가 같은 줄에서 서로 이웃하여 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는 A와 C가 일단 같은 줄에서 이웃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다 풀어봅시다. 자, A와 C가 먼저 같은 줄에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같은 줄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이웃하여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 둘째 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 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일단 좌석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A와 C가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씩 2의 3승까지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아니지, 2의 3승이 아니라 자, 두 가지씩 존재하니까 3 곱하기 2의 방법으로 일단 A와 C가 이웃하여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같은 줄에 앉아야 돼요. 같은 줄에 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C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A하고 C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B는 나머지 두 개의 의자 중에 어느 한 군데 앉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B가 앉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지금 8명 중에서 3명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5명이 자리 배정을 해서 앉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A와 C가 둘째 줄에서 서로 이웃하면서 B도 둘째 줄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반대로 첫째 줄에 앉는 경우의 수도 똑같은 방법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분자로 올려야 될 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나누죠. 아까 요거를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4p의 2 곱하기 6팩토리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어요. 자, 약분할 수 있는 게 좀 바로 보이죠? 5팩토리얼 6팩토리얼 약분하고 6 남기고 4pA는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2 쓰고 분자는 3이 6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자, 6 약분하고 2 약분하면은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레벨 2의 8번 봅시다. 수직선의 원점에 점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P를 1만큼, 뒷면에 나오면 점P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대요. 자, 그런데 8번 반복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회라고 하면 뒷면에 나오는 횟수는 뭐 8-x회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n번의 시행 후 p의 좌표를 xn이라고 하면은 자, x4는 0이고 x8은 0보다 커질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자, x4가 0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x8이 0보다 커지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x4가 0이고 x8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인데 자, 이거는 자, a 사건의 확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돼.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조건부 확률식을 살짝 바꾼 거죠. 자, 그러면 먼저 PA부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요거 앞면에 나온 횟수 x회, 뒷면에 나온 횟수 8-x회라고 하면은 자, 4번 만에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8-x회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4-x회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4번 만에 0이란 좌표로 지금 가 있어야 돼요. 자, 4번 만에 0이란 좌표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앞면에 나오는 경우랑 뒷면에 나오는 경우가 똑같이 2회씩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2회씩 있어야 돼요. 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뒷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이기 때문에 4C의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즉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자, A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번을 시행한 다음에 이미 점이 0에 와 있어. 자, 이 상태에서부터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x8이 0보다 커지려면 은 지금 이 상태에서 4번을 더 시행해서 좌표가 0보다 큰 쪽에 가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4번 시행한 것 중에서 앞면이 x회 나왔고 뒷면이 4-x회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x에다가 앞면 x회 나온 것에서 플러스 1만큼 가니까 x만큼 이제 이동됐겠죠. 그 다음에 뒷면이 4-x번이 나왔는데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다가 4-x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4번 시행을 더 한 다음에 좌표가 될 겁니다.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회가 앞면이 나온 횟수 기준이니까 앞면이 총 몇 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느냐가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걸 풀면은 자, 2x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넘어가고 x는 2보다 커야 돼요. 즉 앞면이 3번 나오거나 아니면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서 4c의 3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4제곱 쓸게요. 플러스 자, 앞면이 4번 나온다. 4c의 4 2분의 1의 4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올려서 계산할게요. 자, 4c의 2 4, 3, 12 2로 나누니까 6. 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자, 4, 4 16분의 1이에요. 곱하기 자, 이제 괄호 안에 부분 계산을 해볼게요. 자, 4c의 3 4에다가 2의 4제곱분의 1 16분의 1 플러스 4c의 4 1이죠. 그 다음에 16분의 1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게 2, 3은 6 2, 8, 16 되겠고 자, 요거는 8분의 3 곱하기 괄호 안에 거 계산하면 1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6, 8, 48, 8은 8, 128분의 3, 5, 15가 답이 되겠네요. 4번. 자, 요거 따로 질문한 문제 10번 볼게요. 자, 6개의 문자 SCHOOL. 자,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문자 H가 왼쪽에서부터 홀수번째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왼쪽에서부터 홀수번째에 온다. 자, 이거를 갖다가 분류를 좀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부터 홀수번째면 첫 번째 H가 올 수 있고 남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가 뒤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H가 오고 요렇게 오는 경우 다른 문자들이 그 다음에 5번째 H가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 자, 이거는 일괄 계산이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총 3가지로 분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은 문자를 보면은 S, C, O, O, L 이렇게 5개의 문자가 남았어요. 자, 이 그러면은 5개가 동일하게 좀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5개, 여기도 이렇게 5개인데 그냥 이 5개 S, C, O, L을 이 5개에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O가 2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자,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5, 4,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5, 4, 20에다가 3, 3은 9니까 총 18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죠.